일단 중요한 거 하나 몇 개는 알아내가지고 아주 좋은 피드백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랩 1번이 그 첫 번째 페이지, 즉 1번부터 8번까지거든요. 네. 참고로 여기는 엄청 괜찮았어요. 여기는 지금 물론 채점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은 속도도 엄청 좋았거든요. 그 2분이어가지고 이거는 8번까지 2분이면은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랩 2가 이제 4분 걸렸잖아요. 네. 근데 9번부터 지금 어디까지냐면 어디냐? 한 120번대까지. 그죠? 네. 그럼 몇 문제냐? 한 12문제 정도 되나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구간이 가장 많은 구간이라서 많이 걸린 것도 맞지만 물론 이제 랩 3이 가장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랩 2가 여기가 좀 뭐가 특징이었냐면 특징이 13번이랑 18번을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28번. 128번을 고치셨잖아요. 타율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건 13번은 알려드렸고 음. 틀린 거고 왜냐면 이건 그냥 사실 CD 둘 다 틀리거든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아, 상관없는데 18번이랑 그 아까 뒤에 있는 거 28번은 두 개 중에 각각 답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민하신 두 개 중에 각각 답은 있는데 고친 게 어떻게 됐을까요? 뭐 반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까요? 둘 다 맞았을까요? 둘 다 틀렸을까요? 둘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아시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게 맞았거든요. 이것도 considered가 맞았고 고치신 게 decided잖아요. 근데 네. considered가 맞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whenever 왜냐면 이건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쪽으로 잡아줘야 돼가지고 네. regarding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 쪽으로 어차피 잡았어야 되는 거라 A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좀 이건 고쳐서 틀려서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로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정답률을 떠나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분 36초가 총 걸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걸로 치면은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5 기준으로는 6분에서 8분이 베스트, 8분에서 10분이 굿, 그 다음에 10분에서 12분이 그냥 노말. 그러니까 손해가 거의 없는 정도가 뭐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고 12분부터 이상은 배드라고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저희가 목표하는 게 700점 이상이라면 이제 여기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감성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실력이 없더라도 이거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답률은 어차피 자기 실력대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정답률을 아예 배제를 때리고 시간만 신경 쓰라는 게 제 이야기잖아요. 속도. 이게 제 이야기의 골자인데 대신에 초점이 지금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으로 거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 네. 근데 왜 못 들어왔냐면 딱 고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18번을 풀었으면은 19번에 집중해야 돼요. 18번에 약간 좀 기웃기웃해야 돼요. 다음 문제 그죠? 다음 문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건데 어려운 이유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19번을 풀어도 온전히 18번을 지나치기 어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민을 했더라도 그냥 18번이 넘어갔으면은 그냥 18번이 아예 없는 문제 취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집중 상태에서 아예 배제가 돼야 되는데 19번에 온전히 메모리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보는 거거든요. 집중력이나 시간적인 측면 모두 다. 근데 이게 RC에서도 굉장히 치명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치명타냐면 LC에서 진짜 치명타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전 문제를 고민했던 이전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습관이 LC나 RC에 있어버리면 데미지가 RC도 RC인데 LC는 진짜 따따블로 들어가요. 그래서 LC는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되고 RC도 결과적으로는 고쳐주면 좋죠. 근데 이 고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서 5, 6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제 그냥 계속 빨리 푸는 생각만 하시면 결과적으로 그 이전 문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같이 고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이 되시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속도를 제가 신경 쓰는 이야기가 그런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거 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인 것 같아요. 8분 전후로 바로 다운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단순 계산으로 지금 랩 1번이 2분 걸린 거잖아요. 8문제에 지금 2분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6분을 해도 원래는 난이도 뭐 좀 고려하긴 해야 되지만 24에서 25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만 5문제 더 써서 뭐 7, 8분으로 줘도 지금 5문제 더 푸는 시간이 30문제니까 뭐 벌써 만약에 고민하는 습관, 이전 문제 돌아보는 습관만 없어도 바로 이 구간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5랑 6는 시간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일하다는 게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이 타임라인 있죠? 6분 8분, 8분 10분, 12분, 10분 12분, 12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타임라인이 5도 똑같은 시간 기준이고 6도 똑같은 시간 기준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뭐 5 7분, 6 7분 이렇게 들어오면 14분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7이 나머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한 61분? 세븐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븐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만약에 12분 걸려서 24분 파트, 그러니까 12분 써가지고 파트 5, 6에서 24분 걸린 분은 몇 분을 그러면은 세븐에 있는 거냐면 51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10분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그 세븐에서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 종 올리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10분의 심리적인 그 차이랑 플러스 진짜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고, 이거 자체가 이미 점수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고, 시험장에서 어떤 여유라든지 그런 시간 관리 측면에서 이 7분 7분 혹은 진짜 더 심화됐을 때 6분 6분 이상 끊어서 버리면 더 세븐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24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30분 5, 6가 30분 걸렸다는 거는 6분이 오버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5개 틀려도 아까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여기 4개를 5, 6를 30분 걸렸는데 총 4개, 그러니까 5 2개, 6 2개씩 틀려가지고 총 4개 틀렸다. 그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건 이제 24분 이제 6분이 오버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개가 확정. 세븐이 그만큼 높은 거니까. 6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6개가 마이너스 확정. 그럼 이건 총 10개 틀린 거랑 똑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랑 같냐면 24분을 풀었는데 24분만, 그러니까 12분 12분 정시간에 풀었는데 대략 한 10개 틀린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숨은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14분을 많이 풀었다. 14분을 풀었는데 내가 한 12개에서 13개 틀렸다. 뭐 이런 거랑 다 동급인 거죠, 사실 엄밀히 보면. 왜냐면 여기는 그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세븐에서 여유를 잡는 그 시간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플러스가 되면서 이 거의 14분 했지만 좀 더 틀리는 게 동일 시간 대비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은 오래 걸려서 적게 틀리는 게, 물론 최악은 이제 오래 걸렸는데 더 많이 틀리는 게 최악이긴 하겠지만, 그건 뭐 실력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시간별로 주었을 때 이제 5, 6에서 14분 걸리는 거에서 12개, 13개 틀리는 거랑 24분 10개랑 30분 걸려서 4개랑 큰 차이가 없다, 사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했을 때 엄청난 좀 전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오실 수 있는 퍼포먼스가 이것까지는 진짜 의식만 하시면 금방 가세요. 이 둘 중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하신 결과는.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이전 문제, 즉 고민했던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찍어야 되고, 그리고 고민했던 문제를 다시 다음 문제 풀 때 신경 쓰면 안 된다. 아예 그냥 이미 한번 풀 문제는 그냥 내가 토익 시험에서 이 문제를 이미 해치웠다, 삭제했다라고 생각하고 전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토익 시험 구조상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긴 아는데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중요성이 그냥 그 자체가 사실 토익 시험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면 좋은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 좀 불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토익 파트 5, 6는 뭐다? 예비 시험이다. 일종의 RC 예비 시험. 그냥 그 속도를 너희들이 좀 빨리 하면서 그냥 적당히 정답률도 어느 정도 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RC 예비 시험. 이건 속도의 영역. 얘가 그럼 배점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배점은 비슷한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빨리 푸나 늦게 푸나 어차피 정확도는 어떻게 된다? 정답률은? 그래서 자기 실력, 본인의 그냥 코어 실력과 본질 실력과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푸나 적게 푸나 어차피 본인 실력에 수렴해요, 무조건. 토익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빅데이터 시험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특성이 막 진짜 유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실력이 그 근사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웬만한 시험들은. 10번 시험 보면 9번 정도는 본인 실력이 거의 수렴한다 보면 돼요, 오히려. 네. 그리고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찍었을 때 가장 좀 순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오류가 개입되지 않는 오히려 본인 실력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프로포징을 해보시면 내가 더 신경 써서 고민했던 거랑 개수가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 실력이 어쨌든 수렴하기 때문에 정답률을 신경 쓰지 말고 시간만 신경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 이제 세븐은 반대예요. 세븐은 RC 본시험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확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의 영역. 문제를 잘 맞춰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근거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는 빈칸이 뚫어져 있어요.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답을 뭐 더 정확한 그 모르잖아요. 그죠? 빈칸이니까. 근데 세븐은 왜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를 신경 써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시간만 들이면 세븐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력이 있으신 분은 다 풀 수 있는 구조예요. 토익 시험 200분이라 쳐볼게요. 그러면은 세븐에서 점수 안 나올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해석력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세븐의 특징이 5, 6에서 시간 다 깎아먹고 빠르게 풀려 하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근거가 세븐 다 나와 있어요, 지문 안에. 천천히 찾아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찍고 옮기면 되는 류의 시험인데,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좀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5, 6에서 뭐 좀 정답률을 올리려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
세븐을 빨리 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접근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 6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7에서 오히려 여유롭게 정확도 있게 가려면 정상적으로 7을 풀려면 5, 6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5, 6 공부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5, 6 공부하더라도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포인트는 본질 실력을 어쨌든 본인의 실력, 그 본질적인 코어 실력, 해석력, 그 다음에 어휘력, 포인트들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결국에 정답률은 그 시간과 비례해가지고 정답률은 그냥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냥 그 맡기면 돼요. 어떤 본인의 그 리듬감에 맡기면 되는 정답률이 알아서 나오는 거고 시간은 근데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이건 컨트롤. 아까 같이 고민 좀 줄여주고 이전 문제들 좀 배제하고 과도하게 좀 시간 쓰는 것 같으면 빨리 찍고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